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19일 수요일 오후 3시 39분입니다. 오늘 아침에 유튜브가 좀 이상해가지고 영상 업로드가 좀 늦어졌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제 시간에 업로드 하긴 했는데 재생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점심시간쯤 지나서 아마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이고, 아무튼 제가 그래서 공지를 좀 올려놓긴 했는데 그 공지는 이제 없던 걸로 하고 앞으로 어쨌든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미국 증시 오늘 어젯밤에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보시면은 분위기가 별로 지금 좋지는 못합니다. 오늘 상승폭들을 그러니까 미국장 상승으로 갭상승 출발 분위기 좋게 갭상승 출발했는데 근데 그 기분 좋은 상승폭을 유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확실히 시장이 좀 약하긴 약해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세계 증시가 오늘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세계 증시가 어떤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는 거죠. 물론 방향성이 일단 큰 틀에서 정해지긴 한 겁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당연히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는 가는 건데요. 아무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한 두 달 동안 낙폭이 좀 과하긴 했다. 두 달 동안 많이 빠졌으니까 쉬어가긴 쉬어가는데 일단은 이 며칠 전에 미국 증시가 중요한 어떤 지지선을 지켜주면서 S&P가 상승하기로 마음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당장 대폭락하는 가능성은 일단 좀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장 대폭락 아니면 뭐겠어요? 옆으로 기어가거나 아니면 올라가거나 뭐 둘 중 하나겠죠. 그래서 이걸 고민을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 독일 증시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이 중요한 어떤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차에서 좀 탄력적으로 올라보겠다라는 영역으로 들어섰고요. 한국 증시, 미국 증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 위로 올라간다라는 신호는 없고 일단 옆으로 기어갈 위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대폭락은 아니지만 좀 탄력적으로 오를 거냐 아니면 옆으로 기어갈 거냐 이런 거를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두 달 동안에 낙폭이 좀 과한 편이다라는 이야기는 드렸는데 이 낙폭이 과한 거는 꼭 반등하지 않더라도 옆으로 기어가기만 하더라도 이 두 달 동안 낙폭이 과했던 거는 해결될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런 관점을 놓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좀 강한 친구들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좀 약한 친구들은 옆으로 기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올라갈 거냐 옆으로 길 거냐를 결정짓는 어떤 중요한 저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저항 테스트 이런 거 하고 있는 증시들 그 자리 싸움들 잘 보시면서 각각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 와중에 아무튼 오늘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내용이 일단 좋아서 일단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도 미쳤지만 조금 전에 영국에서 물가 지표가 발표되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게 좀 안 좋아가지고 또다시 시장에는 좀 암울한 그림자가 또다시 살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장마감하기 직전쯤에 조금 전에 이제 영국에서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전부 다 초록색이 들어와 있죠. 초록색이라는 거는 예상치보다 높았다는 이야기인데 물가 지표가 예상치보다 높았으니 이 시장은 이걸 악재로 받아들였겠죠. 빨간색이 하나 있긴 한데요. 별 의미 없고 대부분 다 초록색이라 보시면 되고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긴축 우려 이런 게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분하셔야 될 게 이 영국에서 감세한 이슈는 일단 거의 철회가 된 거죠. 그래서 감세한 이슈 자체는 없어진 거긴 한데 거의 없어진 거긴 한데 근데 감세한이 없어졌다고 영국이 건전하다. 영국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 이건 아니죠. 그죠? 여전히 그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의 건강 상태는 안 좋습니다. 금리는 여전히 저 위에 있고요. 환율도 저 위에 있고 솔직히 영국이 선진국이라 하지만 지금 한국이나 영국이나 하여튼 누가 더 잘났다 이런 거를 하여튼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영국의 어떤 그런 금융시장에서의 신뢰도가 많이 좀 박살나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영국이 위험하긴 해요. 아무튼 감세한 이슈가 없어진 거지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영국은 모든 이슈에서 졸업했다 이건 아니죠. 여전히 위태위태합니다. 물가 지표 오늘 또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지표가 이야기해 주는 게 뭐겠어요. 야 물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꿈 깨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런 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이슈가 또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오늘 밤에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오늘 밤에 미국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미국장 마감하고 나온대요. 여기 시간 보시면요. 그래서 오늘 밤 미국이 어떻게 마감하던 간에 보나마나 테슬라 실적을 갖고 장난을 좀 치겠죠. 내일 아침에요. 미국이 올랐더라도 미국이 아무리 급등 마감했더라도 테슬라 실적이 안 좋았다 그러면 아침에 뜬금없는 마이너스 2% 출발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아무리 미국이 오늘 급락했다 하더라도 테슬라가 또 오늘 실적이 좋았다 그럼 맞추면 막 갭상승 출발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시장 상황이 하여튼 좀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냥 하여튼 뭐 그래서 매일매일 흐름을 맞출라 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방금 영상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예요? 지금 방향성 결정하고 있는 거죠. 탄력적으로 반등할 거냐, 어떤 저항을 넘어서서 탄력적으로 반등할 거냐, 아니면 옆으로 기어갈 거냐, 이런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어딘가 뭐 지지선을 붕괴시켜 갖고 대폭락을 한다, 이런 건 아직까지 없으니까요. 하여튼 뭐 1번 아니면 뭐 2번 중에서 뭔가 이제 고르겠죠. 하여튼 그런 방향성을 결정하는 과정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뭐 그렇게 특별히 뭔가 뭐 지금 당장 뭔가 움직이고 이러긴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좀 뭔가 움직이기 좀 애매한 구간인 것 같고, 이슈 같은 걸 생각해 봐도 지금 좀 그죠, 당장 뭐가 좀 무슨 일이 생기기엔 좀 이슈가 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뭐 물론 오늘 밤 뭐 테슬라 실적 발표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근데 어쨌든 뭐 그다지 임팩트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제 생각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이벤트는 한 2주 정도 이제 뒤에 모든 게 다 겹쳐 나온다고요. 2주 정도 뒤에 뭐 애플 실적 발표, 뭐 하여튼 주요 IT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2주 뒤에 10월 말에 몰려 있고, 그리고 11월 초에 FOMC 회의 있고, 그리고 참 제가 깜빡하고 말씀 안 드린 건데 11월 첫 번째 주, 그러니까 FOMC 회의 끝나고 한 2, 3일 정도 이후인가 미국 중간 선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뭐 테슬라 실적보단 조금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들이 이제 10월 말 11월 초에 몰려 있으니까, 하여튼 뭐 그래도 일단 뭐 막연한 생각으로 그냥 뭐 이때까지는 그래도 시장에 별일이 없이, 그래도 당장 이때까지 뭐 급락은 안 하겠, 급락은 어렵지 않겠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급락 안 한다는 말은 뭐예요? 여기 1번으로 가거나 아니면 2번으로 가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탄력적으로 반등하거나 아니면 옆으로 기어가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죠? 솔직히 뭐 이런 이슈가 나와야 이제 뭐 급락이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한 2주란 시간이 그것도 있다고요. 지금 2달간 빠졌기 때문에 뭐 2주 정도 옆으로 기거나 반등을 하면서 좀 힘을 충전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래서 그냥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 저의 뭐 막연한 생각은 그렇다. 한 2주 정도는 뭐 특별한 일 없이 그냥 넘어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일단 하면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아직까지는 뭔가 좀 움직이기가 좀 애매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쨌든 전반적인 뭐 그런 이야기예요. 전반적인 이야기. 뭐 미국이고 유럽이고 간에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이야기를 해드려 본 거고요. 아무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특정 증시가 어딘가를 계속해서 못 넘어가거나 아니면 어딘가를 붕괴시킨다면은,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 또 반응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오늘 한국 증시 같은 경우 294에 되고 저항을 이제 2거래일간 확인을 해서, 뭐 엄밀히 따지면은 어떤 하방 베팅을 해볼 수 있는 근거 정도는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94라는 자리를 돌파한 착하기 전까지는, 야 봐라 294를 저항이라는 걸 다시 2거래일 동안 확인했네. 294 올라가다 밀렸잖아. 강력한 매도세가 나왔으니까 오늘의 음봉을 훼손하지만 않으면 아래쪽으로 베팅 가능하겠네.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 같은 경우 조금씩 한 숟가락씩 뭔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2주간, 뭐 앞으로 한 2주간 특별한 일 없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이슈적으로 생각하면 뭐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잘 한번 전략 세워보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기계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 기계적으로 294 못 넘었으니까 이거래일째 일단 저항 뭐 의식하고 있으니까 294라는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뭐 뭔가 해보겠다, 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시 294 돌파한 척 하면 도망가면 되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 한국 증시 294에 대한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일단 294가 무거운 저항이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있고, 넘어가야 300 갈 수 있다 이거죠. 그죠? 코스닥도 그렇잖아요. 코스닥도 1000을 돌파한 척 해야 탄력적으로 갈 수 있다 이거죠. 오늘 둘 다 돌파한 척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둘 다 하락 마감했으니까 뭐 일단 내일도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그림 정도로 일단 봐주고, 그렇게 맞게 일단 대응하면 되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렸다시피 별로 그렇게 일단 뭐 아래쪽으로 당장 큰 기대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2주간 뭐 그런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이벤트 앞두고 폭락하면 뭐
네, 그렇게 뭐 썩썩 그렇게 뭐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하여튼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뭐 어쨌든 뭐 2주 정도는 특별한 일 없이 지나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하면서 일단 지켜보고 있어요. 하여튼 오늘 한국 증시는 어딘가를 이거래일제 못 넘고 있다. 요거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딘가 이거래일제 못 넘었지만 그렇다고 당장 대폭락하기에는 또 재료도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도 좀 드려봤고요. 그러니까 뭐 뭔가 하겠다면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한 숟가락씩 얹어가는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뭐 드리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 중간에 영국 뭐 그런 물가지표 이슈도 있고 해서 이렇게 다시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고 있는데 쌍고점 가능성 거의 없다고요. 뭐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 원달러 환율 좀 떨어졌다고 안 그래도 뭐 아주 뭐 희희낙낙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뭐 오늘 뭐 하락하든 뭐 어쨌든 뭐 조금 무슨 일이 있든 없든 간에 원달러 환율 이거 상승 추세는 꺾이기 쉽지가 않습니다. 쌍고점 가능성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위쪽으로 계속 올라갈 건데 이제 당장 올라가지는 않을 거고 얘도 이제 지난 2달간 많이 움직였으니까 좀 쉬어가는 기간이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7,000원에다 대고 일단 다중고점형을 일단 만드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엄밀한 뭐 그런 기술적 방법은 아닐 수 있지만 뭐 대략적으로 보자면 여기 한 덩어리 여기 한번 이렇게 지금 세 번째 지금 57,000원에 대한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오늘 또다시 매도세가 보이면서 5일선을 붕괴시켰으니까 아래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봐주면 되는데 근데 이제 아래쪽으로 가야 될 날에 못 가고 또다시 오르면 57,000원 돌파한 척 하겠다는 의지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뭐 내일까지 지켜보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뭐 일단 아직까지는 뭐 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긴 해요. 하여튼 57,000원 못 넘고 있다. 다중고점형 가능성도 있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네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강하죠. 오늘 또다시 49만원 돌파한 척 했으니까 뭐 더 위쪽으로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물론 단기적으로 이렇게 뭐 쌍고점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좀 이런 상황에서 쌍고점 이야기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이건 더 올라간다라고 봐주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시장 상황이 좀 애매하죠. 그죠? 삼성전자 하락하려 그러고 LG에너지솔루션 더 오르려 그러면 시장이 급락하겠어요? 급락 안 하겠죠? 아무래도 뭐 그런 점들 생각해 보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좀 뭐 지금 당장 뭐가 있지는 않으니까 지난 2달간 열심히 움직였으니까 좀 쉬어가는 구간이 좀 필요하다라 생각해요. 이 기회에 하여튼 여러분들도 좀 쉬어가시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미국 증시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볼 건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할까요? 오늘도 뭐 그죠? 그 싸움이겠죠. S&P 3,720에 대한 어떤 어제 돌파 시도했는데 실패했죠. 오늘 이거래일제 이제 돌파한 착 시도할 겁니다. 성공할지 안 할지 보면 되고 돌파한 착 성공하면은 이제 그러면 3,800까지 오를 수 있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겠습니까? 어제 돌파한 착 실패했던 11,250이란 자리 다시 돌파 시도할 건데 돌파 한착 되면 이제 11,650까지 목표치 열린다 보시면 되겠죠. 뭐 간단합니다. 그렇다고 뭐 당장 오늘 뭐 하락한다라고 해서 이게 뭔가 어떤 하락 베팅을 하기도 좀 애매한 좀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직까지는요. 아무튼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기계적으로 하세요. 기계적으로 베팅은요. 이 뭐 3,725라는 자리, 3,720이라는 자리, 11,250이라는 자리 오늘까지 이제 넘지 못하면은 미국 증시는 이거래일 때 이 자리를 넘지 못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증시하고 비슷하게 할 수 있겠죠. 뭔가 당장은 대폭락은 아닌 것 같으니 뭔가 이렇게 한 숟가락씩 얹어가는 뭔가 이렇게 좀 누적을 하는 반등시 매도 전략 뭐 이런 거 정도. 하여튼 뭔가 좀 이렇게 조금씩 뭔가 분할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들 오늘 밤에 붕괴시키면 이거래일 동안 못 넘는 거니까 그죠? 뭔가 해볼 만한 근거는 생긴다고요. 그래서 해보실지 마실지는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에 달린 거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접근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아래쪽으로 베팅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반등시 매도 전략이 있고 어떤 신호가 나온 다음에 약간 추격 느낌 비스무리하게 확인하고 가는 게 있겠죠. 자,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뭐 박스권이라 생각합니다. 박스권이라 생각하면요. 아래쪽으로 베팅을 하려면 언제 해야겠어요? 예를 들어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할 때 박스권 상단에 오면 이걸 못 넘는다고 가정하고 여기에 오면은 이제 여기서 하방 포지션을 진입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런 구간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아래를 붕괴시켜야 어쨌든 아래쪽으로 갈 거니까 이거 붕괴시키는 거 확인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열심히 하셔도 되는 거고요.
이 중간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 위에 있는 어떤 박스권 저항 자리, 하여튼 이런 저항 자리를 테스트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나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푹 쉬셨다가 아래 있는 지지선 붕괴시킬 때 이렇게 어떤 신호가 나오는 거 보고 들어가셔도 상관없는 거고요. 아무튼 뭐 스타일의 차이라고 봅니다. 스타일의 차이. 먼저 들어가서 조금 괴로울 거냐, 아니면 조금 좀 비싸게 들어가서 조금 마음 편할 거냐. 뭐 물론 이때 들어가도 마음이 썩 편하진 않은데요. 아무튼간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하실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상승을 바라보시는 것도 같죠. 내가 예를 들어 뭐 상승에 베팅할 거다. 그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박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승도 왔다 갔다 할 때 지지선 부근에 상승 생각하시는 분들, 지지선 부근에 오면 지지선 부근이니까 상승 베팅 해볼 수 있죠. 여기에서 베팅하다 붕괴되면은 버리면 되죠. 네, 여기다 그 지지선이 붕괴되면 갖다 버리면 됩니다. 혹은 저항을 돌파한 척 해갖고 박스권 돌파한 척 하고 이제 나 위로 가겠다라는 신호를 주면 이때 해도 됩니다. 이때 하거나 그죠? 똑같은 겁니다. 신호 나오는 거 보고 하거나 아니면 지지선 부근에서 뭘 하거나 매수할 때 매도할 때 똑같습니다. 이 원칙이 아니고 뭐 이런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그죠? 하여튼 스타일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고 뭐 다른 거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하여튼 전반적으로 좀 체크를 좀 해보자면은 다들 일단 좀 주춤하는 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뭐 좀 하락하긴 했는데 일단 뭐 어딘가 그죠? 중요한 저항에서 지금 일단 주춤한 이런 모습이고요. 일단 근데 그 위안화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별로 좋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위안화가 너무나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중국 증시에 부담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미국 금리가 최근에 4% 돌파한 척 했잖아요. 그거 영향인 것 같아요. 4% 돌파한 척 하면서 이 위안화 약세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고 뭐 이런 점들이 이제 일부 원화에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얘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중국 증시도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 사실 뭐 중국 증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위안화 흐름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봐요. 최근에 하여튼 미국 금리가 많이 오르긴 했나 봐요. 미국 금리 오르니까 이렇게 이 완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중국 위안화가 성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모습들 좀 잘 체크하셔야 되겠고, 뭐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오르다가 이제 전고점 부근에 저항에 탁 걸려갖고 일단 뭐 잘 못 가는 듯한 모습 나오고 있으니까 전 세계가 전반적으로 다 비슷비슷한 위치입니다. 어딘가 이제 박스권 상단 부근 뭐 이런 자리에서 더 갈까 말까 뭐 이런 거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죠. 유럽 증시만 어제 이 중요한 전고점 자리를 돌파하면서 나 그래도 좀 탄력적으로 올라볼 거야 라는 의지를 보여주긴 했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영국 물가지표가 안 좋고 뭐 또 뭐 테슬라 실적 발표도 있고 하니까 이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을지 안착은 했는데 뭐 한 2, 3거래일 이상 버텨야 이제 이 자리가 이제 완전 안착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루 정도는 모르잖아요. 하루 지나서 다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테스트를 하겠죠, 오늘요. 예. 그래서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오늘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드려봤고 참 유로존 CPI 잠시 후 발표되는데 이것도 좀 시장에 영향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은 시장 분위기 좀 제법 더러워질 수 있겠죠. 요까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좀 다 드려봤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